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이와 관련된 투자 관련 이슈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유럽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지만 제가 속해 있는 사업부의 주 업무가 엔지니어링이다 보니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인도계 직원들이고 실제 인도의 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매우 많습니다. 아직도 자막 없이 영어를 보기 불편하지만 인도식 영어는 한국말처럼 편하게 들리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인도 사람들과 일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많이 출장을 다닐 때는 1년에 3번 인도로 출장을 간 적도 있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는 인도계 직원들이 갑자기 업무를 하다가 업무를 관두고 전화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친인척, 부모, 형제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을 하거나 위중한 경우가 생겼고 그런 연락을 받아서 더 이상 업무 진행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부모, 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인척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를 겪은 인도계 직원은 없을 정도로 정말 인도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1일 확진자가 500명에서 700명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고 싱가포르는 1일 확진자가 지난 몇 달간은 거의 안 나오다가 지난 한 달 동안은 20명 정도 꾸준히 나와서 학교도 문을 닫고 식당도 현재 한 달 넘게 문을 닫아왔는데 현재 인도네시아 상황도 보면 작년에 백신이 개발되고 올해 백신이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최악입니다. 백신이 공급되고는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백신 효과보다 더 큰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서 이번 팬데믹은 엔데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엔데믹이라 함은 한마디로 코로나는 종식이 아닌 풍토병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당장 3년 내에는 힘들어도 5년 내에는 종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서 현재 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정도로 변이를 일으킨다면 정말 종식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독감이 매년 변이를 일으키고 백신도 이런 변이에 맞게 대응하여 개발이 매년 되듯이 코로나도 현 인류가 최소한 현재의 세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풍토병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출장이 아닌 이상 가급적이면 서방 국가로 여행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출장으로 꼭 가야 하는 경우만 가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출장으로라도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안 가는 방향으로 회사와 조율을 할 것입니다. 아시안 혐오, 즉 중국계에 대한 혐오가 우리 세대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역시 인도 같은 남아시아나 서방 국가에서는 중국계와 구분이 잘 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는 한국인이 인도 같은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행동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하고 서방 국가 역시 미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친지, 친구가 고통을 받고 사망까지 한 경우가 수백만 경우인데 그들의 아시안 혐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지속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주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호텔 관련주 하면 대표적으로 메리어트와 힐튼이 있는데 메리어트의 경우를 보면 현재 주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주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여행에 대한 억눌렸던 수요가 단기간에 폭발하게 될 것이고 숙박 단가 역시 넘쳐나는 수요로 인해 높게 측정이 될 것이므로 기업의 순이익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길게 봐야 2, 3년 동안의 단기적인 효과이고 보복 여행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여행 수요는 장기적으로 코로나 이전 시기로 회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 같은 사람이 이탈리아 밀라노 같은 곳을 장기 출장 갈 때 메리어트 호텔 바로 앞에 큰 대형마트가 있고 주차장도 널찍해서 메리어트 호텔에서 2달 이상 장기 투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출장객은 조식 뷔페도 대충 먹고 호텔 시설 이용도 안 하다시피 하고 호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처인데 우선 저 같은 출장 수요가 영구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가급적 출장은 팬데믹 또는 엔데믹 리스크로 인해 기업에서 회피하려고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업무는 원격으로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복 여행 수요로 인해 호텔업의 순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2020년 이전으로 회복은 적어도 제 세대에서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항공 관련주는 얘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대한항공 주가를 보면 팬데믹 이전보다도 훨씬 오른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고 거품이 껴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아시아나항공도 정리당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저가 항공사들도 정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살아남은 항공사, 그 중에서도 국적기들의 주가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달 내에 한국으로 여행 갈 계획이기에 대한항공 항공권 가격을 검색해봤는데 팬데믹 전 수준의 2배가 넘습니다. 우선 승자 독식의 논리로 살아남은 항공사들의 주가는 좀 더 달릴 수도 있지만 유상증자 또는 비슷한 효과를 지닌 전환사채 남발, 그리고 수많은 채무를 지게 됨으로써 주가 자체가 희석되어야만 하는 사항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승자 독식 논리로 좋을 것 같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싱가포르 항공 역시 싱가포르 국영 항공사로서 괜찮아 보여서 투자를 했는데, 이는 모든 국적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각 나라의 항공사들의 경쟁 여건에 따라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슈겠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걸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할 만한 기업이 없어서 애매하긴 하는데, 상장빨로 낀 거품은 모두 다 걷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종목은 조정장에 강하게 흔들리는 유형의 종목입니다. 성장주인 테크주이긴 한데 뭔가 펀더멘털을 측정하기에는 애매하고 미래에 뭔가 잘 될 것 같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플랫폼 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강한 조정장에 강하게 흔들립니다. 만약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홀드할 만한 종목이고, 정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라면 올해 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도 싱가포르에서 조만간 화이자 1차, 2차 접종이 완료가 되고 이제 조만간 한국으로 휴가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저런 여행에 대한 생각들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